자, 오늘은 1등급을 위한 고난도 문제를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가우스가 나오는데, 그치? 한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가우스가 이제 교육과정에 빠진 했는데, 그래도 일단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우스를, 그치?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우스가 뭐냐면, 좀 설명드릴게.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그래서 가우스 값은 항상 정수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가우스 한 2.7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이 가우스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직선을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을 거 아니니 그 2.7은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요 녀석보다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최대 정수. 너를 기준으로 잡아서 왼쪽에 있는 친구들 있죠. 뭐가 있어? 2도 있고 1도 있고 되게 많을 거 아니니, 그지?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최대 정수 누구이더라? 2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만약에 이 가우스 값이 정수가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너 3보다 크지 않은, 즉 작거나 같은, 너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 쭉 이리로 갈 텐데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가장 최대 정수는 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정수에 대한 가우스 값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 더 해볼게. 음수만 좀 하나 해볼게요. 마이너스 1.1을 생각해 볼게요. 음수는 또 수직선에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쯤에 있는 수니까 너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 최대 정수 누구니? 바로 옆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는 이제 대충 설명드렸는데, 어느 책에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이쁘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반을 딱 쪼개서 쫙, 그지? 쪼개요. 쪼개놓고 반쪽짜리 내가 들고 있는 거야. 들고 있어서 쭉 보면 여기 뭐 마이너스 3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2도 있고요. 마이너스 1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0도 있을 거고 되게 많겠죠. 그러면 어떤 수?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1.2죠. 그럼 마이너스 1.2면 여기쯤 있겠지? 요렇게 구수를 생각하세요. 이 구수를 지금 요렇게 눕혀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로록 떨어져서 여기 떨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우스를 소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는 가우스에 대한 해결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우고 다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하나 지울까요? 자,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주어져 있고 저 가우스도 x 막 포함되어 있고 표를 구하시고 물어봤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장 해야 되는 작업들은 x의 범위를 쪼개는 게, 그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요렇게 쪼개서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범위에서의 가우스 값이 다르게 나오고 이 범위에서의 가우스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일단 이 가우스가 눈에 들어오니까 이 범위의 가우스는 얼마겠어? 가우스 x는 여기에 있는 어떤 수를 찌는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너는 명확히 마이너스 1인데 너는 뭔지는 모르잖아, 그치?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요거 x 제곱 써주면 됩니다. 가우스 x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녀석이, 그지? 범위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0.5 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을 생각해. 마이너스 2분을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하면 9분의 4. 그래서 제곱하면 이 값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 무조건 1보다 작다는 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x의 제곱이 0과 1 사이 수 0.5 정도 생각해보면 0.5의 가우스값 0이니까 이 앞에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0이었네. 자, 그 다음 뒤에 두 개는 저 범위에는 무수히 많은, 이 범위에는 무수히 많은 x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 넘겨주면 x제곱 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백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해를 구하면 짝수 공식에 의해서 부호반대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어느 범위에서 보는 거야? 요 범위에서 2차 방식을 푸는 거니까 저기에 들어있는 녀석은 일단 마우스 플러스는 안 되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 요렇게 이 녀석이 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가우스든 절대값이든 범위를 쪼개놓고 그 범위 안에 해당되는 해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맞죠? 1.4 정도로 잡으면 빼면 마이너스 0.4니까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해 하나는 우리가
찾아냈고, 얘도 볼게요. 0과 1 사이의 값이야. 그러면 얘를 제곱해도 0은 0이고요. 제곱하고 요렇게 표현되겠죠. 0.5 제곱하면 그지? 0과 1 사이 어떤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x제곱 0과 1의 수 0.5, 뭐 0.7이라고 치면 그 가우스값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그럼 그지? 그럼 요 범위에서의 가우스는 얼마예요? 가우스 x. 지금 얘를 보는 중입니다. 이 값은 얼마나 얘들아? 0.3 집어넣으면 가우스는 0이니까 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0은 여기는 좀 깔끔히 나오네. 2x 플러스 1이니까 x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데 항상 뭘 봐야 된다고? 이 범위 안에 이 해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들어있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너만 정답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있어서 한 문제 소개해 드렸어요. 5번이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황금 비에 대한 내용인데, 뭐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모나리자 뭐 얼굴, 그지? 뭐 그 비율, 가장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그 비율을 황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지? 자, 우리는 이제 문제 풀 거니까 AB 대 BC가 1대 R이네요, 그죠? AB, 요 길이가 얼마? B가 1대, 그 다음에 BC는 어디 있어요? BC는 여기가 되겠죠? 요 길이가 1대 R이래요. 그러면 원래는 높이를 K 대 KR로 나눠야 되는 건데, 그냥 1대 여기를 R로 이렇게 놓고 출발해 봅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직사각형 선분 AB를 해서 정사각형, 이 친구가 정사각형이네요. 잘라냈을 때 남은 직사각형, 이 친구를 얘라고 한대요. 그래서 큰 직사각형,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작은 직사각형, 이 친구 서로 닮음이니까 닮은 비를 이용해서 저 R값이 얼마인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길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요 길이가 지금 1이니까 여기도 1이 되겠죠? 1이고, 그럼 요 길이 FD가 얼마야? R에서 1을 뺀 거니까 R 빼기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요 길이가 1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우리는 닮았으니까, 그지? 이 큰 직사각형 두 개 그리지 말고 얘들아, 이 큰 직사각형에 짧은 거랑 긴 거 따라오고 치죠? 짧은 거 1, 긴 거 R, 짧은 거 1, 긴 거 R이니까 닮았으니까 요 도형에 아까 짧은 거 긴 거, 요번에는 또 짧은 거 긴 거, 그래서 R 빼기 1 대 긴 거 1 이렇게 놓고 R값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양의 곱은 R 곱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R이고 외양의 곱은 얼마는 1이니까 1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럼 R값이 근해 공식에 의해서 뭐 다 근해 공식이야, 그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면 R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인 걸 우리가 채택하시면 됩니다. 그게 6번이었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1등급 쉿 비밀 노트 알아볼게요. X와 된 2차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친구들이 둘차식 곱으로 인수면 될 때 실수 K값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앞전에서 그지 어딘가요? 불량라벨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의 그 판별식이 0이다 라고 공부를 했는데, 요거는 이 뒤에 상수 이 K를 모르는 거니까 그냥 적절하게 둘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가면 K값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따라가면 X의 제곱은 XX 일 거고, Y, 2Y 제곱이죠? 2Y 제곱인데 여기가 3XY거든 얘들아. 그러면 하나를 플러스 2Y를 주고 하나를 이렇게 Y로 주면 2Y 제곱 나오고 곱해서 해서 3XY까지는 정리가 됐네요.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두 개로 여기 상수를 맞춰 갈 거야. 그러면 이 X라는 친구는 어떻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고민 좀 해볼 거고,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네들이 2차이 난다는 소리죠. 그리고 Y는 3이고.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고민할 수 있어요? 2차이 나야 되니까 일단 2랑 1을 의심하면 2를 너를 주고 1을 너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Y가 마이너스, 어쨌든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3Y니까 요렇게 하면은 더하거나 빼면 3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면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건 그지? 마이너스 2를 주고 여기에 플러스 1을 줘야 마이너스 2x에서 플러스 1x에서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y는 요래를 곱하면 마이너스 4y. 오케이, 맞아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 뒤에 꽁다리 상수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너네들이 곱한 거니까 너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어서 K값이 얼마니? K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냥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상수위가 이제 모를 때는 그지? 이렇게 맞춰 푸는 게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9번이었어요.
11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그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잘 풀어봤겠지만 일단 두근의 절대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딱 주어져 있는 게 근각에서 위해서 두근의 곱이 눈에 들어오죠. 두근의 곱이 36이면 양수죠. 두근의 곱이 36이니까 하나가 4알파, 하나를 알파로 놓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6이라고 해보면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둘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그러면 절대값 시비가 4대1이면 하나를 뭐로 세팅해? 4알파로 세팅하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놓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4알파로 놓고 알파로 놓고 해서 부호를 반대로 세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파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알파 값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렇게 나와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나왔더라. 어쨌든 알파 1로 가정했을 때 두 개의 근은 4랑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런 얘기니까 그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선정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놨겠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마시고 두 근의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정보를 좀 먼저 캐치해 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두 근의 합 또 있으니까 해야지, 그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표현될 거고 두 근의 곱 둘이 곱하면 4알파의 제곱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36이니까 그래서 알파 제곱은 얼마예요? 알파 제곱 9가 될 거니까 알파가 얼마 나와버려? 3이거나 또는 그러지 마3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3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K값이 결정되겠네요. 그래서 3부터 집어넣습니다. 3 집어넣으면 15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15는 1 마이너스 2K 그럼 얘가 얼마란 소리니? 마이너스 14란 소리죠. K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7 될 거고 그 다음 알파가 마3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는 1 마이너스 2K 그럼 너가 얼마예요? 16이 되겠죠. 16이니까 K값은 8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문제가 11번이었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선정 이유. 그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절대값.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절대값에 대한 성질을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 A의 완전 제곱이라는 녀석은 그냥 A의 제곱과 같습니다.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이해가? 그럼 두 번째에 대한 판단 내용은 절대값끼리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된다면 그 절대값은 안에서 이렇게 곱해줄 수 있고 얘는 왔다리 갔다리 양쪽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엄밀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근각에서 풀 건데 자, 서로 다른 두 중에 알파 베타예요. 근각에서 쓰면 두 근의 합은 3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그지? A를 물어봤으니 A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너네들은 써먹을 수 있는 식을 가만히 보니까 그지? 양변 어떻게? 양변 제곱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그지? 이 과정에 의해서 알파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일 것이고 그러면 뒤에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둘이 곱한 거의 2배니까 절대끼리 곱한 건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친구가 얼마 같아요? 8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너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겠지. 괜찮지? 이 정도는 그지? 많이 했으니까 우리. 그래서 너의 제곱 얼마? 9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말을 못하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 자, 이런 거잖아. 일단 이 절대값을 벗기는 게 목적인데 이 알파 베타는 얼마로 알고 있어요? A로 알고 있어요. 근데 A의 부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 첫 번째 A가 뭐인 경우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어?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너가 9 빼기 2A야? 9 빼기 2A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A가 양수라면 너가 어떻게 나온다고? 너가 A니까 A가 양수면 여기가 플러스 2A가 될 거고 A가 음수면 너 A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2A로 처리가 되겠네요. 그 차이밖에 없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81 이렇게 놓고 이렇게 구한 값들을 너의 범위를 항상 맞춰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거 없어지네. 그럼 이게 뭐야? 뻥. 그래서 A는 양수이거나 0일 수 없어요. 그럼 너란 얘기 그지? 그럼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저 9 넘어가면 얼마예요? 70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 값이 얼마 나오니?
A는 마이너스에 4로 나누면 18이 될 거고 A가 음수인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하나밖에 나올 수 없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 옆에다가 깔끔히 좀 메모해 두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번이었어요. 14번 보겠습니다. 2차 방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세팅을 했네요.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저 4개 곱한 값을 물어봤는데 잘 보시면 이 녀석의 근이 알파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 2가 여기 들어있고 3이 또 여기 들어있고 이게 알파로 처리되어 있죠.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은 식. 너가 여기 알파를 집어넣은 3알파 같구나. 다시. 자, 이 녀석이 그냥 알파니까 알파 빼기 2,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겠죠. 그럼 이 두 친구가 얼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알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곱하기. 그러면 뭐도 눈에 보여? 이 두 친구가 여기다 얼마 집어넣은 거라고? 베타를 집어넣은 거니. 그지? 너네 둘도 여기 3베타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거는 9알파 베타가 될 거고, 그러면 너가 얼마니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 주어지죠?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싹 다 곱해 넘기면 x의 제곱에 관심 없어. 그리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되겠죠. 결국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니까 두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6으로 처리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54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14번이었어요. 15번 볼게요. 2차 방식이 주어져 있고 두근은 알파 베타. 알파가 더 크네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근각에서 좀 써볼게요.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4고요. 두근의 곱은 얼마니?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fn이 만만치가 않아. n이 이렇게 지수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 녀석에 뭘 물어봤어? 값을 물어봤죠. 응? 보다시피 어디서 가려져 있네. 보다시피 상수란 얘기입니다. 상수란 얘기는 여기다 10제곱 넣으면 얘들아 이게 알파 10제곱 빼기 베타 10제곱 여기 표현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고 그지? 이게 전부 다 약분돼서 숫자로 표현된 얘기를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죠? 약분이 될 거야. 약분이 될 거야. 그지? 약분이 될 거야. 지금 F10은 써볼게. F10을 써보면 n에 10을 먼저 집어넣어 보니까 10은 알파 10제곱 빼기 베타 10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2배 F8? F8? 그럼 여기다 그대로 쓸게요. 이 분자를 여기다 한번 그대로 써볼게. 이해가? 왜? 이거 계산해서 어떻게? F9랑 이쁘게 약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값을 물어봤으니까. 됐지? 그래서 F10 마이너스 2배 얼마니? F8이니까 여기 8 집어넣으면 알파 8제곱 그 다음 얼마니? 빼기 베타 8제곱.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를 뭘로 바꿔주세요? 9제곱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전부 다 9제곱으로 바꿔주려면 일단 얘부터 좀 고민해 볼게요. 그럼 너가 얼마냐? 다시 한번 써볼까?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얘를 어떻게? 이렇게, 즉 베타 이렇게 얘로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 얘가 10차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알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덧셈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줘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10차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 얘는 함이 4개니까 2개 더 빼야 되겠죠? 너랑 곱한 게 얼마예요? 위다 쓸까? 알파 9개, 베타 하나 될 거고,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하나, 베타 9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두 친구를 뭘로 묶어줘? 알파, 베타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 묶어주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 알파가 8개, 마이너스 베타 8개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넌데 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감? 이 네모감 박스 길이 같다고. 그러면 잘 봐봐. 이 친구를 여기다 뜯어서 여기다 썼어요. 그럼 얘가 남잖아. 그지? 근데 가만히 잘 보면 이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대신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너랑
정확히 없어지게끔 만들어 놨구나. 이해감? 그럼 결국은 뭐란 소리야? 이거 싹 계산한 결과치. 다시 너랑 같으니 이거를 이만큼 뒤에 뺐으니 이게 날아가는 거라고. 그럼 결국 이 분자란 이 친구들은 계산 결과치가 너로 표현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얘가 뭐니? F9가 되겠죠. 이해 가지 그지? 9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너만 남을 거 아니니? F9 약분되는 거니까. 다시 써. 이 분자에다가 뭐 F 갑자기 캠코더가 메모리가 다 찼다고. 어디까지 했어? 다시. 그래서 버퍼링.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교점은 연립 방식이지 해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y는 0이 이렇게 있어요. x축이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지? 왜? a가 양수니까. 자연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고 이 근이 알파, 베타가 여기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두 개의 근이 알파란 친구는 1과 2 사이에 있고요. 베타란 친구, 이 친구가 5와 6 사이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지, 그지? 이차 함수는 가장 큰 녀석이, 가장 큰 성질이 뭐라고? 선, 대칭 도형이란 얘기죠. 어느 선? 대칭 축에 대해서 정확히 접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조금 따라가 보면, 여기 2, 5야? 그럼 여기 누가 있어?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겠네. 그럼 대칭 축이 어디에 있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 사이? 3과 4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3과 4 사이에 저 그래프의 대칭축이 존재할 거고, 그 대칭축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b예요. 그죠? 자, y는 한번 써드릴게. 그래서 제가 유도해 드렸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 대칭축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한번 유도했으니 외울 건 외우자고. 자, 그러면 거기다 때려 넣으면 마이너스 2, a가 얼마니? a, b가 마이너스 b네.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까지 했어? 그럼 a가 양수니까 부등식에 있어서는 그지? 항상 곱할 거나 나눌 때 부호를 반드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음수면 이게 다 틀어지니까 범위가. 그지? 근데 2가 양수니까 2를 곱하면 부등호는 변하지 않겠죠.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ABC가 뭐란 얘기야? ABC가 한 자리 자연수라며요. 응?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A는 1밖에 없지 않니? A에 2를 집어넣으면 이게 12, 여기 16, B가 두 자리가 나옵니다. 오케이? A가 얼마? A가 1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A가 1이면 너가 6이고 너가 8이야. 너 8이니까 B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B는 7.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럼 우리가 뭐만 구하면 돼? C만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조금 더 보자고.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나? 이런 거네. 이렇게 생긴 친구는 1일 때의 부호는 뭐니? 양수이고 2일 때의 부호는 뭐야? 음수란 얘기죠. 5일 때 음수, 6일 때 양수도 이 조건 쓴 거랑 똑같겠지. 대칭이니까. 그지? 그래서 물론 요거로 푸셔도 되겠지만, 그지? 숫자가 작은 얘로 푸는 게 좀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은 y 값은 양수니까 여기다 죄송합니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a,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b, 1을 집어넣으면 3c. 걔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음수니까 2를 집어넣으면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2를 집어넣으면 3c.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가 음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AB를 알고 있잖아. 그지? AB를 알고 있잖아. 1, 7을 때려 넣어. 그럼 마이너스 6, 그럼 요게 3c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c가 2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1, 7을 집어넣어. 얘는 암산이 안 되네. 4 집어넣고 7 집어넣으면 14.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여기다 쓸게요. 좀 순서가 좀 엉망이네. 자, 그래 놓고 얘네들이 계산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C는 4보다 작겠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한 자리 자연수인데 이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고, 자, 저기에다가 2A, A 더하기 2B는 14, C가 3C? 그렇게 해서 정답은 얘가 10이니까 24,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내시는 게 17번이었습니다. 그죠?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좀 더 쉬운 풀이니까. 17번이었어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주세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내신에 있어서 1등급 킬러 문제들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정수 PQ. 조건은 중요해.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고. 자, 그래 놓고 2차 방식에 서로 다른 허근이란 말이 주어져 있죠. 아, 그래서 너의 근이 얼마니? 너의 근이 Z1이랑 그 다음에 Z2 이렇게 생긴 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볼게요. 일단은 뭐 Q에 대한 언급이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금 허근을 간다는 소리니까 판별식에 의해서, 자, 1번 기억인가? 그냥 1로 쓸게요. 판별식이 얼마냐면 P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허근이니까. 그지? 그러면 저걸 좀 넘겨볼게요. P의 제곱이랑 4Q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얘가 항상 0 이상이잖아. 이해가세요? 그죠? 제곱한 거니까. P는 얘들아, 그지? 정수입니다. 제곱한 거니까 0 이상이고. 그러면 얘가 0 이상보다 얘가 크다는 소리는 Q가 음수가 되면 안 되겠지? 양수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Q는 무조건 양수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자, 기억 참이고요.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Z1과 Z2가 이걸 만족시키는 PQ가 존재한대요. 그럼 너가 Z1 세팅해 A 플러스 BI 라고 세팅하자. 허근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그지? 켤레 복소수인 A 빼기 BI를 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죠? Z1을 너로 가정해서 집어넣어 보면 A 플러스 BI 의 몇 배? 2배가 A 빼기 BI랑 같으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걸 만족시켜주는 P와 Q가 존재한다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요거 A 1로 넘기면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1로 넘어갈까요? 싹 넘기면 마이너스 3BI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 여기 성립이 돼야 되고 A, B는 실수입니다. 너를 세팅할 때, 그지? A, B는 실수를 세팅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립이 돼야 되니까 A가 얼마니? A가 0이고 B도 0이에요. A가 0이 B도 0이라고. 그지? 복수 상등에 있어. A가 0이고 B도 0이면 너가 0인 실근이 나오고. 이해감? 너가 0이면 죄다 0이야. P도 0이고 Q도 0이고. 왜? 너가 0이면 다른 건도 0이고 두 분의 합도 0이고 곱도 0이니까 X제곱이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켜주는 PQ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그런 조건의 모순이겠죠. 0, 0이면 실근이 나오니까. 그래서 니은번은 개뻥. 아이, 말 이쁘게 하네. 뻥.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디귿번 볼게요. 이 자식, 그지? 자, 디귿번. 죄송합니다.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3번으로 쓸게요. 자, 문제에서 Z1과 Z2가 1이래요. 그럼 써볼게. 둘이 썼어. 그러면 둘이 곱한 게 1이니까 얘네들 곱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거를 만족해 주고요. 자, 이걸 만족하면 P랑 Q랑 더해서 1로 주어져 있는데 PQ는 뭐냐면, 그치? 유연성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얘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걸려있잖아. 얘들아, 근각에서 해서.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2A가 되는 거고. 그 2A 두근의 합이 P라는 친구고, 두근의 곱. 두근의 곱하면 너네끼리 곱한 거니까 너네끼리 곱한 거고, 두근의 곱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Q는 1,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했어? 자, 볼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다고요? 자, P랑 Q랑 더해서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Q가 1이면 P랑 Q랑 더해서 우리가 1인 걸 확인해야 되는데 Q가 1이면 P가 0일 수밖에 없겠죠. 잠깐, 얘가 지금 P랑 Q랑 더해서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나 주어진 문항에 의해서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오해하면 안 돼. Q가 1이면 P는 0이라 볼 수 있겠지. 저 식에 의하면. 그러면 P가 0이면 A가 0이 되겠죠. 그럼 A가 0이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가 0이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복수도 Z1, 2가 너네 둘이면 둘이 더해서 0이 되니까, 그죠? A가 0, P도 0. 둘이 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이 조건 만족해줘서 P 플러스 Q는 1인 걸 확인할 수 있으나 항상 그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너를 모른다고 가정해서 너네들이 더해서 항상 1이냐? 물론 이런 예는 존재하지만
얘네 가지고 그지? 명제가 무조건 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럼 고민해봐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면서 둘이 더해서 1이 아닌 반대는 얘가 존재하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럼 생각 좀 해보자고. Q가 1이야? Q는 자동방 1이야. 왜? 두근의 곱이 1이니까 A분의 C는 1이니까. 그럼 너는 신경 쓸 필요가 없네. 그럼 이 둘을 만족시켜 주면서 PQ 더한 값을 궁금해. 그러면 P는 우리가 뭐로 알고 있어요? P는 정수로 알고 있죠. 그럼 정수니까 한번 1을 집어넣어 볼게요. P 대신에. 그럼 A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2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빨리 때려 넣어. 그럼 B의 제곱이 얼마니? B의 제곱이 4분의 3이니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걸 복수를 하나 써보면 2분의 얼마니?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친구가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Z1과 Z2가 너라면 너네끼리 곱해서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켜 주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아니? P도 1이야? Q도 1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복수가 누구라면? 얘라면. 얘가? 둘이 더하면 얼마니? 둘이 더하면 1이죠. 그렇게 맞춰 놓은 거잖아, 얘들아. 요 자리가 두근의 합이잖아. 두근의 합 1. 두근의 곱. 둘이 곱하면 1이잖아.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얘는 자연방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만족시켜 주면서 둘이 더해서 1이 아니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고 그런 고민들이 쌓여가지고 수학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그래? 반뇌가 존재한다. 그래서 너도 뻥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 거, 그지? 문제였어요. 그죠? 23번이었습니다. 반복 좀 해보세요. 자, 24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식 허근, 하나의 허근이 알파래요. 그러면 하나의 허근이 알파면 또 하나의 근은 알파 바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 놓고 Z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Z랑 Z바랑 곱한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근각계수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반은 1이고 알파 곱하기 알파 반은 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랬을 때 Z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아저씨 또 귀찮아하는 것 봐. 그지? Z 쓰고 여기다가 Z 바를 쓸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알파 바 더하기 1 바를 때렸으니까 알파 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얘네끼리 열심히 곱하면 얘네 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쟤네들이 곱한 결과치를 여기다 쭉 표현해 볼 건데 너네들이 곱하면 알파 바 더하기 곱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하면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바니까 알파 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때려 넣으시면 되겠네요. 때려 넣으면 자 볼게요. 너가 얼마니? 2, 1, 4, 4분의 너 얼마야? 2, 1 없어져?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분의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왜 1등급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 문제 써놓고 보니까 그리 어렵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질 거고 오늘 또 강의 보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